자, 여러분, 이번이 이제 12주차입니까? 11주차입니까? 자, 오늘은 잔디의 병해충하고 잡초 관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없어. 빅 미스테이크네. 야야야야. 갱신 작업은 했고 병해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잔디의 병해충은 여러분들이 잘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미리 관리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공원에도 미리 약을 선제적으로 다 쳐버려요. 선제적으로 치기 때문에 병증을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프를 자주 치거나 또 공원에 이제 자주 다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면은 그게 보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렵다. 그러면 병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뭔가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나요? 병원균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주 식물이 있어야 돼요. 기주 식물이 없으면 발생을 못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환경 조건이 또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 식물병 발생 원인을 보면 균이 있어야 되고 기주가 있어야 되고 환경,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량을 형성할 때도 수량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고 적게 나느냐, 이 트라이앵글에서 보면은 이제 유전적인, 그러니까 품종적인 차원하고 그다음 뭐였죠? 재배 기술하고 환경하고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에서 한쪽이라도 부족하면, 미치지 못하면 그 수량은 작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게 이제 삼각 모식도에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이제 처음에 병원균, 기주 식물, 그 다음에 환경, 요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병 사이즈가, 병반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병원균도 있고 기주 식물도 있는데 환경이, 병이 얘가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이 딱 되면은 발생을 못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병원균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고온 다습입니다. 이것만 딱 핵심을 두면 돼요. 고온 다습. 자, 그러면 우리가 짠디를 키우는데 고온 다습 조건, 여름에는 무조건 고온 다습이죠. 우리는 몬순 계절풍 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짠디밭을 조성을 하겠다, 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 하면 평야지의 고온 다습한 지대보다는 어때요? 약간 중산간지의 온도가 조금 낮으면서 강우량이 좀 적은 곳이 오히려 낫겠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만든다면 어디를 만들겠느냐? 저기 강변에, 강 옆에, 그죠? 평야지에 만든다. 나는 아니다, 중산간지에 만들겠다, 그죠? 그러면 평야지는 일단 땅값이 비싸다, 중산간지는 땅값이 가격이 싸다. 그럼 병도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보다는 덜 걸린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강가에 평야지 하면 주로 이제 기온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면 한지형 잔디입니까? 난지형 잔디입니까? 주로 난지형 잔디가 좋겠다. 그죠? 맞죠? 그러면 난지형 잔디는 대부분이 무슨 잔디다? 우리 조선 잔디다. 예. 금잔디부터 시작해서 우리 잔디가 주로 많이 식재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산간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관령이다 하겠다. 해발 고도가 뭐 한 800m 되는데
잔디 심어서 골프장 만들겠다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한지형 잔디를 재배를 하겠지. 그러면 한지형 잔디를 심으면 일단 병 발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거기는 비가 적게 오잖아. 온도도 낮죠. 그러니까 뭐 저온은 아니더라도 중저온 5이 아니고 약간 건조 상태, 드라이라고 보면은 병 발생이 줄어든다. 그러면 대관령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 만들어 놨다 하면은 골프 인구들이, 골프 즐기는 분들이 거기 갈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뭐니까. 그러니까 도시하고 이제 인접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도시에서 한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 가장 좋겠지. 가장 말 그대로 이제 고객분들이 많다는 얘기지. 멀면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인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감안을 해서 잔디도 우리 초정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염성 병원과 비전염성, 그러니까 전염하는 거,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에요, 비전염성이에요? 전염되니까 마스크 끼고 힘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비전염성도 있는 거야. 그럼 비전염성 있으면 얘는 큰 문제가 안 돼. 크게 전염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발병하고 이제 약제 살포하면 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것만 죽으니까. 근데 이제 전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발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전염이 될까? 코로나19 말고 일반 짠디에서 병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뒀더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전체가 다 감염이 되어버렸어. 감염이 어떻게 다 됐을까요? 처음에 여기만 발생했는데, 브레인스토밍, 바람, 또 물, 또 곤충, 또 식물끼리 또 붙어 있어. 식물끼리 연속했기 때문에 접촉.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들 얘기한 게 거의 다 맞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아주 심각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짠디를 관리한다는 것은 짠디 깎는 게 맨 첫 번째잖아요. 비료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짠디 깎는 기계 있잖아. 기계가 촤 하면 깎지. 깎으면 이 균이 기계 날에 다 묻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온데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뭐 소독 안 하고 다니니까 18월 뭐 다 다니는 거예요. 모포장까지 다녀 얘가.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마이너한 것도 있어. 사람, 골프. 이게 또는 공원에서 이제 뭐이고 워킹이나 하는 분들의 신발에 의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의 주 원인이다. 그러면 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오죠? 기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소독을 자주 한다. 자주 한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좀 머리가 아파. 일단은 병원균이 발병했다 하면은 관리할 때 발병한 지역은 회피한다. 이해됩니까? 딱 보고 발병했다 그러면 피해가야 돼. 그죠? 피하고 한 호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됐나요? 하고 그 다음에 기계 소독을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걸 노동력하고 다 감안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홀로 이동해. 여기도 뭐 합니까? 소독하고 이동합니다. 병원이 보인다 또는 발병을 했다 하면 피해가야 됩니다. 몇 메다? 최소 10m는 피해가야 됩니다. 여기 발병했다면 10m 이렇게 둘러간다. 아예 감염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냥 피해가. 됐죠?
그렇게 한다고. 어차피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는 관리자잖아. 짠디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은 병반이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이때는 약을 칩니다. 먼저 살균제 또는 충이 있으면 살충제를 이제 스프레이 하는 거죠. 뿌려 놓고 조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얘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할 동안까지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따로 기계를 잘라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약제 종류에 따라서 이게 하루 만에 균을 살균하거나 충을 죽이는 살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2, 3일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약제 상표에 딱 보면 나와 있어. 효과가 발휘되는 기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면적이 좁은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핸드로 다니는 거 요걸 하면 간단하죠. 근데 이제 감염된 지역이 좀 에리어가 크다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 기계로 해야지. 큰 기계로 그렇게 해서 짠디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짠디를 계속 잘 깎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병원균이 어디에 은신하는가를 가만히 봐야 돼요. 어디에 은신할까요? 잠복처가 어디일까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얘가 많이 발생할까 이거지. 토양 자체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지. 그나마 전면에 다 발생하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짠디를 기르는데 특징이 뭐예요? 짠디 관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짠디 깎는 일이야. 그게 80%야. 아니, 짠디 깎는 게 80% 일이라고. 나머지 뭐 약치고 뭐 관리하는 건 20%채 안 돼요. 매일 아침에 5시 일어나면 뭐합니까? 짠디 깎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골프장마다 그린키퍼 매니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 좋은 거 사주세요. 맨날 그거잖아. 스트라이크는 아니지만 사장님 우리 기계 좀 좋은 거 사주세요. 맨날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좀 오래된 기계 시동도 자주 꺼지고 이게 날을 깎았는데 딱 3cm 남기고 깎아야 되는데 찝히거나 날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 그래서 가장 핵심이 짠디 깎는 일인데요.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관리자들이 되면은 매일 해. 새벽 5시 일어나서 해야 돼요. 물론 겨울에는 조금 늦지만 어쨌든 짠디 깎는 게 일인데 깎고 놓으면 예지물이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집 표면에 있죠. 깎인 그 윗부분에 다 놓여 있다는,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병원균이 서식하기 좋나요? 나쁘나요? 덮고 있으니까 거기에 습도도 높겠지. 그러니까 병원균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지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갖고 나서 예치하고 나서 다이렉트로 바로 하면 좋는데 가장 좋은데 문제가 있어. 뭐냐? 이게 바로 깎고 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죠? 그래도 1시간이나 햇볕 정도 딱 쪼이면 어때요? 수분이 한 뭐 5%, 7% 줄어들어. 그럼 부피도 줄어들고 다음 관리하기가 좋다네. 그래서 깎는 기계 따로 있고 그 예지물을 어떻게 한다? 수거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난 귀찮고로 이제 양자 중에서 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야, 깎는 거 깎아서 바로 뒤에서 따라가면서 귀찮으니까 우리는 면적이 넓다. 귀찮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녹차원 가봤나요? 녹차원? 녹차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녹차가 이렇게 쫙 나무로 심겨져 있어요. 줄씩 이렇게 쫙 2m 간격으로 또는 3m 간격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건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녹차를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 전정,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뭐 가정에서야 이렇게 하지만 전부 기계로 합니다. 톱 있죠, 톱. 톱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전정하는 데 보면 약간
그렇게 만들듯이 앞에서는 자릅니다. 그러면 그 예치된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뒤로 이동해서 뒤에 마대가 있어요. 큰 마대가. 거기 전부 다 당겨. 거기 당겨서 나중에 이 마대를 가지고 어디에 푸느냐? 저장 탱크에 풀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득금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차를 만들든지 그 공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지물, 그게 일종의 예지물이잖아.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럼 짠디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놓고 나중에 예지물을 수거하는 기계가 따로 사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배는 것만, 배는 기계에 예치기 뒤에 이제 수거함이 달려 있는 것이 좋느냐? 예.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합니다. 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있다가 뒤에 가면서 착 수거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가장 경제적인 거 다 해보는 거지. 일을 다 해보면 이제 새벽 그 티가 이제 보통의 경우 6시 티가 첫 티예요. 새벽 6시. 6시에 고객님들이 오셔. 뭐 어떡할 거야. 그죠? 아이, 새벽 6시에. 그러면 우리는 미리 이래 깎아 나가야 돼. 그죠? 1번 홀부터 쫙 깎아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4분 또는 5분 간격으로 시작한다고. 한 팀, 1번 팀, 2번 팀, 3번 팀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1번 팀이 6시에 시작한다 하면 우리는 5시 50분까지 모든 작업을 예지물 제거까지 완료를 해야 돼. 그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고로 뭐 새벽에 내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저녁에 할 수도 있겠죠. 저녁에 이제 라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뭐 밤 10시까지도 칩니다, 골프를. 그거는 상당히 좀 짠디를 완전히 혹사시키는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별로 짠디 관리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경제적이잖아.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하는 경우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경우 다르죠? 한 30% 수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캐디분들도 더 많겠죠. 하루에 2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라운딩 하면은 보통 지금 14만 원 정도 하죠. 14만 원 하는데 그 체력 좋고 뭐 순번대로 돌아가지만 그거 하면 2번 하면 하루에 30만 원 수입 정도 되죠. 팁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야간 티까지 운영을 하면은 야간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이제 그 관리 과장님이 계세요. 골프장 관리 과장님 또는 뭐 큰 데는 부장님 다 계시니까 그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흐름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 강의를 듣는 그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똑같아요. 원칙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지물 얘기하다가 여기 갔어요. 그러면 예지물을 최대한 적게 발생하게끔 예치해 놓은 거는 수거하는데 또 남아있는 것들이 수거가 완벽히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토양 지표면에 또 많이 놓여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퇴적된다 그래요. 유기물이 집적된다. 그래서 이것을 글쎄요. 이제 병 쪽에서 보면은 예지를 싹 제거하는 게 좋은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온도가 이제 한지형 짠디인 경우에 온도가 35도 넘어가면 가시잖아. 그죠? 그래서 막 물 뿌리고 하잖아요. 근데 요게 예지물이 조금 있으면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아니고 지온을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웃기죠? 근데 비닐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예지물이 약간 피복되어 있는 경우는 아래쪽에는 온도가 그만큼 안 올라가.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선임자,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염성 병원균이 뭐냐, 어떤 거냐 하면 균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액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고, 바이로이드, 선충, 기생식물, 응애, 원생동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균류에는 진균하고 유사균류가 있더라 하는 거고, 원액 생물에는 세균, 파이토플라즈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선충, 기생식물, 응애, 원생동물,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전염이 안 되는 비전염성 병원균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토양 조건이 이제 문제가 될 때,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양분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또 수분도 마찬가지죠. 과부족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적당한 토양 pH가 뭐 산성이거나 또는 알칼리성이거나 할 때,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기상 조건, 부적당한 온도, 습도, 광,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의 해, 그다음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염성 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병이 발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순환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디지즈 사이클이 병이 되풀이해서 발생을 하는 것, 이것을 병환이라고 합니다. 병환은 병이 이제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발생해서 계속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약을 계속 치야 되는 그러한 그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든 공원이든 아니면 축구장이든 어디든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포츠 센터, 스포츠하고 다 관련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잔디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멋지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농약을 그만큼 많이 칩니다. 그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대충 철저히 관리하면 농약병을 안 쳐도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잔디가 아주 새파랗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새파랗다는 것은 일단 비료로 보면 우리가 잔디에서는 17대 원소죠. 16대 원소에서 니켈이 들어가 있어요. Ni, 니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촌스피커 가마, 북연고철 망모라, 그 다음 니켈이 들어가 있습니다. 17대 원소예요. 그리고 이제 언급은 안 됐지만 규소, 화분과에는 규소가 많다 했죠. 벼를 비롯해서. 규소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7대 원소가 아니고 18대 원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규소를 주면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세포 배계의 구조를 딱딱하게 하는데 규소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 오리진이 뭐냐 하면 해안가에 가면은 여름에 반사돼서 쫙 뭐합니까? 리프렉션 되면은 약간 반짝반짝 하는 거 있지. 그것들이 다 규소입니다. 유리라 생각하면 유리. 그래서 그게 이제 잔디를 이렇게 씌워주는 역할을 하죠. 딱딱하게 견디게. 그러니까 우리가 밟았을 때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회복력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유리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아주 이제 어떤 골프장에는 한번 라운딩 하는데 40만 원, 50만 원 해요. 어떤 데는 3만 원 해. 그죠? 10배 차이가 나. 그럼 10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이제 시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사이즈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잔디의 퀄리티입니다. 양탄자처럼 잔디가 쫙 깔려서 정말 여기 들어 눕고 싶다 할 정도의 잔디는 50만 원, 40만 원 줘야 됩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잔디가 양탄자처럼 쫙 깔려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료 성분 18대 원소라고 합니다. 잔디는 16대가 아니고 18대로 갑니다. 그러면 18대 원소 중에서 뭘 많이 주면은 잔디가 새파랄까요? 질소지, 질소. 결론은 질소잖아요. 질소가 초록색을 띠잖아. 마그네슘, 질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질소 비료를 많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애가 연약하게 자라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질소 비료를 많이 주니까 연약하니까 병해충 발생이 당연히 많아지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3만 원짜리 이제 골프장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짠디도 뭐 대충 관리해놔. 양탄자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야생하는 잘 자라는 짠디, 조선 짠디 있잖아. 그냥 대충 해놔. 그냥 그린에만 벤트그라스리를 심어 놓고 페어웨이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일반 짠디 심어놔. 네. 그럼 관리하기 아주 수월하죠. 이건 파릇파릇할 이유도 없어요. 질소비를 적게 줘. 그냥 아주 촘촘하게 댄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뭐 웅성웅성하고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퀄리티 차이예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당연히 전자하겠죠, 그죠? 양탄자처럼 멋있게 들어놓고 싶다 할 정도의 짠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은 게 관리자예요. 명품 골프장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지.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골프를 하는 것은 이제 건강을 지키고 이제 힐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서 힐링도 되지만 짠디를 바라보는 그 초록색을 보는 것, 자연을 접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피로를 싹 한번 거기 골프장 한번 그냥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전자입니다. 짠디가 쫙 멋있게 깔려 있을 때. 그 후자는 가면은 별로 그렇게 힐링은 덜 되겠지. 눈에서 초록을 느끼는 정도가 힐링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논의 기능이, 논에서 배를 재배하면 새파랗잖아. 가을 되면 또 곡식 익어가는 그 풍만, 만족감, 이걸로 사람들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끼네. 그래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자원의 어메니티라고 합니다. 농촌 자원을, 어메니티라고 하는 것은 물도 있지만 물,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물에 서식하는 그 생물들, 그죠? 수생 생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짚을 이용해서, 그죠? 뭐 새끼도 꼬고 지붕도 만들고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고택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할 수 있고 돌담을 만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농촌의 어메니티인 거예요. 전부 자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기는 뭐 하지만, 그는 고추잠자리 한 마리, 그 다음에 제비가 날아와도 제비가 날아다닌다. 그 다음 호랑나비가 날아다닌다. 무당벌레가 날아다닌다. 이거 전부 수생 자원인 거예요. 어메니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토가 그런 이제 공원화 되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망하고 있죠. 그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땐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짠디도 우리가 지금 병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야, 이 병이 발생 안 하게끔 하면서 짠디가 아까 얘기한 융탄자처럼 쫙 푹신푹신하면서 새파랗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누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육종가가 첫 번째겠죠. 육종가. 그죠? 육종하는 팀에서 짠디가 병도 강하고 색깔도 아주 초록색, 원색 그 자체로 쫙 내는, 근데 복원력도 밟으면 푹신하면서 다시 지나가면 회복 쫙 된 원 상태로 가는 그런 짠디를, 그거는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육종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재배도 마찬가지죠.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삼박자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지물 관리부터 짠디 깎기는 언제 얼만큼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이 짠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
잔디 관리하기라는 것은 종합 예술입니다. 쉽게 여러분들 뭐 잔디학 하니까 그냥 잔디 가서 뭐 배기만 배우고 뭐 신기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소비자가 요구하는데 맞춤형으로 반드시 그거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 팀이 와서 한 사람이 서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 20만 원 골프장에서 뭐 서울 저쪽 위쪽에는 뭐 30만 원 정도 들죠. 그럼 한 사람이 그럼 뭐 고객이 이제 한 팀이 4명이라고 하면은 70팀 하면은 몇 명이에요? 47, 28, 280명 약 300명 되잖아요. 그 300명의 고객이 20만 원이면 6천만 원, 30만 원이면 9천만 원, 1억이에요 하루에. 그죠? 그럼 뭐 돈으로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은 걸 거기서 풀고 그 골프장 좋더라, 관리자 누구냐 여기까지 나올 정도 되면은 그거는 아주 멋진 거예요. 그래서 품종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짠디 품종을 다 배웠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배워도 15개, 16개밖에 안 신겨.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엄청 많이 배웠잖아. 근데 15개, 16개 초종밖에 재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6종 하면은, 짠디 이제 6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A하고 B하고, A는 초록색을 아주 선명하게 잘 내는 짠디가 있다. 그럼 B는 이 병이 엄청 강한 거야. 뭐 교잡 6종을 하든, 뭐 화분을 매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진을 도입하는 거는 나는 조금, 아직은 내가 좀 섣부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골프장이니까 일단은 인정을 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어요. 왜? 하려고 했지만 안 돼. 왜? 우리가 아까 전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병원균이 옮아가는 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수분의 이동에 의해서, 그 다음 기계에 의해서, 사람의 발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곤충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GMO 식물을 딱 심으면 펜스를 치어요. 울타리를 친다고. 그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에서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00평 정도에 한다. 시바르 1000제곱미터에서 이제 GMO를 심어요. 그 유전자 변형 이제 식물이죠. 심었어. 아니 얘가 여기만 있으면 되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다른 데도 전부 유전자 변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GMO야. 검사하니까. 그 왜 그럴까요? 산삼하고 인삼하고 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래 얘기하지. 원래는 인삼, 산삼 같은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인삼 종자를 새가 인삼 종자를 먹잖아. 인삼이 빨갛게 생겼잖아. 얘가 먹고 산에 가고 온 들에 가고 다 다녀.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볼일 보겠지. 그럼 소화가 안 되고 그냥 하니까 그게 산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GMO 하나 심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옥수수 그 육종할 때처럼 저 섬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떨어져서 하느냐, 아니면 옆에 비닐 막을 쳐놓고 할 거냐. 그래서 난 GMO는 일단 반대입니다. 일단 반대입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가 이 강의하고 유튜브 나오면은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반대입니다. 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품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A, B를 교잡 육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분을 갖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CD하고 또 교배하고 다 교배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명품 짠디를 만들어내는 거지. 초록색을 쫙 띄면서
예치를 아주 고강도로 짧게 해도 이게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복원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완벽한 만능의 품종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이건 이거는 자손 만대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1년에 몇 조 버는 거는 그냥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육종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비료에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비료, 그러니까 18대 원소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조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해양 심층수가 있어요.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에는 천연 미네랄이 180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다 나와. 그게 해양 심층수에서.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염분이 높죠. 그 염분 제거하는 거. 그런 기술은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지금 우리는 16대 원소만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든. 수경재배, 일명 양액재배, 그렇죠? 이게 약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연구해서 그 결과를 다음에 여러분 후배들한테는 공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약재를 쓰는데 전부 뭡니까? 케미칼 약재를 쓰거든. 그러면 이 케미칼 말고 생물제를 해서 조금 독성이 이제 인간이나 아니면 환경 부하를 좀 줄이는, 인간에게나 이제 자연 생태계의 부하를 줄이는 그러한 생물제적인 그런 약재 개발은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연구가 되어주면은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란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깎기만 하면 되지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된다.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정도 되면은 전부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골프장이든 축구 경기장이든 야구 경기장이든 관리자로 가면 정원도 관리해도 나무도 깎아야 됩니다. 나무 옆에 있으면 특수목 만들고 시간 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내가 농장이 시골에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야, 뭐시기야, 우리 땅덩이 넓은 거 있으니까 저거 니 줄 테니까 니 안 주더라도 저거 좀 한번 좀 해봐라. 나는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 농사 짓다가 힘들다, 허리 다 휘다 하면은, 예,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멋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쫙 심고, 그죠? 그 다음에 특수목 다 관리해가 거기서 뭐 합니까? 애들 뛰어놀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안 되면 근처에 계시는 분이 퍼팅 연습, 어프로치 연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시간만 되면, 지나면 돈이 되는 거야. 왜? 왜 그래? 시간만 지나면 돈이 돼. 여러분들 나무의 가치는 어디서 평가됩니까? 나무의 가치가 어디서 평가되냐고. 왜 똑같은 나무인데 한 그루는 1,000원, 2,000원 하고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고, 어떤 거는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다릅니까? 그럼 사람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평가되나요? 사람의 가치는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나이가 짱이잖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고 그렇잖아. 사람은 평등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고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걸 갖고 따진다면 그 분야에 뭡니까? 전문성이잖아. 프로 보세요. 누구 선수는 1년에 몇백억 받고, 아마추어에 있는 축구하는 선수는 돈 내고 가서 경기해야 되고, 너는 1년에 몇천억씩 받고, 너는 몇백만 원 받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얼마나
프로페셔널 하냐 이거예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만 돈에서 보면은 선호도예요, 선호도. 내가 손흥민을 원한다. 그죠? 구단주가 또는 관객이. 그 다음 또 누가 있지? 축구 잘하는 그 있잖아. 아르헨티나에 메시. 예. 레오날 메시가 하여튼 메시 같은 경우는 몇천억씩 벌잖아. 그러니까 모든 관객이 메시를 보고 싶어 해요. 한번 등장만 해도 뭐야? 그냥 몇십억, 몇백억이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짠디 구장을 내가 만들었다. 그죠? 내가 골프장 이제 관리하면서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부지런해야 되지만 남는 시간,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가 거기서 배운 기술을 또 이 시간에 배운 기술을 다 활용을 해서 특수목을 키우는 거예요. 분재든 뭐 특수목을 키우죠.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밋밋한 그냥 나무 쭉 빠진 해송이 있다. 쭉 빠지가 있다. 그죠? 그럼 쭉 빠진 거, 한 그루 한 50년 돼도 그러니까 한 5만 원, 10만 원 밖에 안 해. 근데 이걸 내가 스윙을 쉽게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와, 이쁘다. 와, 멋있다 하면 이건 뭡니까? 벌써 손흥민이나 메시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 전정 기술도 해야 되고, 유도하는 유인 기술도 배워야 되고, 양분 관리, 병해충 관리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뭘 따라 합니까? 첫째, 종자 기사 자격증 따라. 두 번째 뭡니까? 병 관련되는 거 따르잖아. 뭐예요? 식물보호 기사, 일명 식보. 그죠? 조금 식보 줄이니까 조금 어감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죠? 그 다음 더 나아가면 유기농 기사 이런 자격증까지 가면 좋지만 일단 그 두 개만 해도 아니면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또 건강해야 돼.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는 있어도 내가 체력이 약하다. 맨날 다니면 안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거는 부가적인 수입을 내가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죠? 시간 날 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거기서 배운 기술이 전정이라든지 특수목 만드는 기술이 아주 엑셀런트하다 하면은 지금 이제 시골에 감 있잖아요. 감나무 전정이라든지 전정하는 거 있어요. 하루 전정하면 엑셀런트 한 사람 50만 원 받습니다. 하루에. 그래요. 겨울에 아주 엑셀런트 한 분은. 근데 별로 조금 조금 그렇다 하면은 최소 15만 원. 전정 기술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15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짠디 관리하기라고 하는 것은 짠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경수까지 다 한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요거 나왔는데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염원은 식물체에 도달하거나 식물체에 접촉한 상태의 병원체를 말하고 이제 균류의 포자라든지 균이야, 균사체 그 일부들이 요것이 이제 활용되고 그다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세균이나 원생 동물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부 또는 종자에 이제 기생하는 것은 기생식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을 뭘로 할까요? 이제 기주 자, 월동부터 합니다. 월동은 이제 2월이 됐어요. 자, 그러면 1차 접종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종원에 의해서 기주식물에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고, 이제 부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착이 되면은 기주가 이제 인식을 하겠죠, 식물이. 그러면 침투를 합니다. 침입을 하고, 침입을 해서 감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침입해서 감염돼도 폐변형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애도 있고
이제 면역력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일단 감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착하고 그 다음에 정착한 이후에는 지 세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을 한다 이거죠. 그럼 정식하면은 이제 병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병증이 나타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전염, 그러니까 2차 접종원이 돼서 부착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월동하기 위해서 이제 늦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초겨울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동, 세대를 형성해서 이제 월동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차피 순환 사이클이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얘기할 거는 없고, 일단은 이제 병원균이 있잖아요. 병원균이 뭐 접종원이 있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든 아니면 병증이 나타난 데서 우리는 발견은 여기서 하잖아요. 병증을 보고 이제 우리가 스프레이를 하는데, 실제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병증이 나타나면 이미 늦어요. 이해됩니까? 병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늦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약제를 스프레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